네, 이날 총회 분위기가 아주 열기가 좋았습니다. 우리 국회의원이 171명입니다. 민주당이. 171명 전원 다 참석을 했어요.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열기가 대단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도 크고, 각자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큰 거고요. 뽑히게 될 원내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. 사실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자에게 전화를 했어요. 며칠 전에. 일정이 너무 많았어. 어차피 한 사람밖에 출마 안 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데 못 갈 것 같다. 양해를 좀 구한다. 이렇게 했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. 많은 분이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그 힘으로 활력을 받아서 잘할 수 있다.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올라갔습니다. 비행기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3일 연휴가 그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? 내려오는 비행기표도 열차표도 없었어요. 내려올 때 정말 내려오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승용차로 내려왔는데 7시간 반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정말 힘들었다. 힘이 들었지만 그날 보람 있는 하루였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당선자 171명이 전원 다 참석했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.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그날 당대표의 인사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인사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각자 당선자들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지만 험지에서 고생하다가 낙선한 동지들을 생각해야 한다. 줄기의 역할도 하고 뿌리의 역할도 하고 고생한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다. 이렇게 피어난 것은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준 수많은 동지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,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또 앞 미래에 더 헌신적인 그런 태도로 갔으면 좋겠다.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험지 영남에서 20몇 년 동안 원외위원장 해가면서 고생을 했잖아요.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갔어요. 근데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잘 안 치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한 때를 봐서 제가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박수를 치더라고요. 근데 수도권에서나 호남에서 좀 쉽게 되는 분들은 아마 그 말이 어쩌면 공감이 좀 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그러나 그분들도 당선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의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? 또 그분들의 주변에서도 그런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. 근데 특별히 이제 영남권은 대부분이 다 낙선을 하셨죠. 대구, 경북은 완전한 낙선.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고생하신 동지들 또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곳에서 싸우는데 약간 힘이 되어 주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영남권 내에서 울산 1명, 부산 1명, 경남 3명인데 5명이 됐죠. 그 중에 저도 1명이 됐는데 저희 당선에도 옆에 가까운 지역구에서 낙선한 우리 동지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제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날 대표가 처음 말한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고 또 대표가 그런 것들까지 헤아려서 이렇게 사려 깊은 이야기를 할 때 참 리더다운 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고 제가 박수를 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당선자들 의원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. 그 외에도 대표가 그날 인사말에서 한 거는 좀 의원들 각자의 책임을 갖고 잘하자. 그리고 개별 헌법기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결사체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함께 가자.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면 자기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모두가 토론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당론을 정했는데 자기만 또 뒤에 가서 눈치 보면서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사체의 구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. 당론이 정해지는 과정에는 격렬한 반대도 할 수 있고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총의가 모인 내용에 대해서는 승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. 그게 결사체 구성원의 기본 덕목이 아니냐.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정말 자기 양심에 반해서 이건 아니다 할 때요. 아무리 당론이나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표의 말씀이 타당하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. 그래서 그날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였는데 그 선거의 인사말에서 대표가 서너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22대 국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음속에 좀 간직을 하고 지침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좋은 이야기를 하셨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뽑는데 171명이 전원 참석했고
본인 빼고 170명이 전원투표를 했어요. 제가 볼 때 반대표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. 거의 다 찬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. 다만 몇 표 있는지는 발표하지 않기로 선관위가 했기 때문에 발표는 안 됐는데 압도적 과반수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힘이 실렸는데요. 원내대표 좀 잘 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속도감 있게 하겠다. 그리고 효능감 있게 하겠다. 대표도 인사만 해서 효능감을 내고 원내대표도 인사말과 정견 발표와 수락에서 다 효능감 여기가 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당입니다. 또 수권을 늘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실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되죠. 자, 그날 우리 당대표,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는 국회의장이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도 왔습니다. 그래서 인사를 나눠서 그 경쟁도 뜨고 또 국회 부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함께 인사를 나눠서 어쨌든 뜨거운 자리였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표나 원내대표의 말씀들 중에 22대 우리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자세, 또 어떤 투쟁을 해 나갈 것인지, 역할을 할 것인지 흐름에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 열기로 할 것이다.